황태원 원장님, 우리 시청자님이 한약 치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한약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나요? 네, 지금 일단 결론만 얘기 드리면 이렇게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한약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이렇게 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제 쥐의 이제 난소를 적출해서 인위적으로 이제 폐균과 같은 상황을 만들었었을 때 그렇게 이제 한 마우스 쥐들에겐 한약 투여를 했었었고요. 또 한 이제 그 처치를 한 쥐들에겐 그냥 어떤 이제 한약 제제도 투여하지 않고 이렇게 비교 대조를 했었을 때 한약 이제 아주 유명한 한약인데요. 항년해독탕이라고 해서 이제 항년해독탕이라는 한약을 먹었던 쥐들에게서는 이렇게 골밀도 감소량이 한 52% 정도 개선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골량 검사에서도 한 31% 정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한약을 먹었더니 한약을 먹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이렇게 골다공증이 개선되는 여러 가지 이제 기전을 살펴봤더니 이렇게 이제 뼈세포를 파괴하는 파골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약이 이런 파골세포의 형성을 억제해서 그로 인해서 골다공증을 개선시킨다는 이제 연구, 실험 결과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시청자님께서 시청자 이외에 다른 분들도 골다공증으로 급생을 하시는데 약약을 먹기에는 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안 좋은 문제점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면 한약 치료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진료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한약이 골다공증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렇게 한약 말고도 한의원에 방문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한방 치료 같은 것들은 어떤 것도 있을까요? 네, 그냥 이제 제일 알기 쉽게 요즘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교통사고 환자들 많이 오죠. 네, 그럼 꼭 어떤 뭐 골절상이 아니더라도 삔다든지 이제 염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럼 한의원에서 제일 많이 하는 치료들이 침이라든지 뜸, 그러니까 어쨌든 침뜸 치료가 결국에는 이런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는 결국 저희가 말하는 이제 기혈순환을 돕는 거죠. 기혈순환을 도우면 당연히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재생이라든지 회복 기능을 돕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한약 이외에도 침, 뜸, 그리고 이런 온열 치료들이 손상된 부위의 회복을 도울 수 있으니까 꼭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치료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다양한 한방 치료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황태원 원장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 치료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골밀도가 약해진다면 성장기이기 때문에 매우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아이들과 성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장 발달기냐 아니면 이제 성장 발달이 다 끝났느냐. 당연히 이제 뼈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이들의 뼈 건강이 좋지 않아서 성장에도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제 한약을 함으로써 그런 뼈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요즘에 아이들도 탄산음료죠. 이런 것들 많이 먹고 카페인, 아이들은 뭐 커피 이런 게 아니라 초콜릿이라든지 아니면 코코아 이런 카페인 성분들도 뼈 건강에 꽤 많이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해로운 음식들을 많이 복용하는 아이들일수록 마찬가지 뼈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럼 그런 아이들일수록 일단 해로운 음식들 섭취는 줄이시고 그리고 한약 복용을 통해서 혹시나 아이가 또래들보다 뼈 성장이 원활치 않아서 성장이 많이 저조하다면 한약 아까도 앞에서도 얘기한 이제 그 외에 한방적인 치료인 침뜸 치료를 통해서 이런 성장에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의사 황태환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약재는 홍삼입니다. 요즘 정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제 광고 때문인 것 같은데요.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삼은 마치 이제 모든 사람들이 체질이나 건강 상태 관계없이 먹어도 되는 만병통치약처럼 알려지고 있고 아주 어린 애기들조차 많이 복용하고 있는데 오늘 제대로 된 의학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 꼭 유심히 방송을 잘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홍삼은 인삼을 쪄서 말린 것입니다. 앞에 전 원장님께서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뭐 쪄서 말리면서 인삼의 성질들이 약간 순화가 됐다, 이제 부작용도 덜해졌다.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서울대 약대 교수님께서 인삼의 RG3라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의 일종인데요. 이 성분이 암세포도 죽이지만 정상적인 세포까지 손상을 준다고 세포 독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논문으로 발표가 되어서 뉴스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RG3라는 인삼에 들어있는 성분은 홍삼으로 쪄서 말리는 과정 중에서 50배에서 최대 100배 이상 더 양이 증량되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홍삼은 인삼보다 순하고 부작용이 적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질은 약간 따뜻하면서 맛은 달고 씁쓸한 맛이 있습니다. 저희가 홍삼의 주 약효 성분으로서는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을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이제 13종 이상의 사포닌의 혼합물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홍삼의 효능으로서는 대보원기, 고탈 생진을 이제 본추학 교과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가 항상 홍삼을 챙겨 먹는 제일 중요한 이유죠. 기운이 없다, 면역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똑같이 본초 교과서에서도 우리 몸에 원기를 가장 크게 돕는다. 그래서 보기학에서도 제일 첫 번째 약으로 인삼, 홍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탈 생진. 저희가 이렇게 기운이 없으면 몸도 축 깔아지고 또 혹시라도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하수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치질이든 항문 쪽이 안 좋은 사람들은 타랑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식은땀을 줄줄 흐린다고 하죠. 이럴 때 우리 몸의 기운을 도와주면 고탈, 그러니까 이렇게 줄줄 새는 것들을 막아준다는 뜻이고요. 마찬가지 이렇게 식은땀들을 줄줄 흘려서 이제 진액에 많이 손상이 될 때 인삼을 먹으면 이렇게 기운도 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진액 생성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효능 말고 주치로서는 노상허손 말 그대로 우리 몸에 꽤 이제 피로 가루가 누적되면서 꽤 많이 약해졌다 그 뜻입니다. 이런 걸 치료한다는 뜻이고요. 권태, 식소, 거기 사진에도 나와 있죠. 이제 저는 아이들을 전문으로 보는데요. 많이 듣는 얘기가 우리 아이가 입맛도 없고 항상 피곤한지 누워 있으려고 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전쟁이다. 이와 같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삼이든 홍삼을 먹으면 당연히 기운에 플러스 시키면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홍삼에 이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좋은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항상 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효능과 부작용이 같이 동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오늘 부분은 효능은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요.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성 호르몬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홍삼의 진세노사이드가 주 약효 성분이라고 했는데요. 이 물질이 여성 호르몬과 유사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관련 질환자인 유방암 환자라든지 자궁내막증 환자, 자궁 근종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여성 호르몬 공급을 늘리면서 질환을 악화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특히나 요즘 어린아이들부터 홍삼을 꽤 많이 장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어린 아기들한테 여성 호르몬을 그냥 주기적으로 계속 공급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치료했었던 저희 성조숙증 아이였는데요. 7살짜리 여자아이였습니다. 저 아이도 보시면 너무 안 먹고 항상 1년 내내 감기를 자주 달고 있고 병원을 제집 드나들듯이 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아이 면역력에 도움이 되시라고 홍삼을 몇 년씩 이렇게 먹어왔었던 아이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여성 호르몬이 과잉 공급이 되다 보니까 7살짜리 여자아이가 보시다시피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몸이 되게 많이 앙상한 아이였는데 한의원에 이렇게 대학병원에서 성조숙증 진단을 받고 저희 한의원에 내원한 아이 가슴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추신경계에 자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면이라든지 그 신경 감인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두통 증상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 상승, 그러니까 고혈압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혈소판 작용도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혈소판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들은 지혈을 하는 역할인데 이 작용을 억제를 하면 출혈이 잘 생긴다든지 출혈이 되었었을 때 지혈이 잘 안 되니까요. 특히나 어린아이들 중에서 코피를 잘 쏟는 아이들은 절대 홍삼을 가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항진된다는 말은
오히려 자가 면역 질환자들한테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 홍삼 복용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는데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한약재를 많이 쓰는 중국에서는 이렇게 만 14세 이하 아이들에게는 인삼, 홍삼 제품들을 함부로 복용하지 말고 혹시나 그와 같은 제품에는 복용에 주의하라는 경고 문구를 반드시 표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근기증은 앞에서도 얘기했었던 부작용하고 동일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 루푸스, 류마티스, 고혈압 환자, 그리고 아스피린이나 와파린처럼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인 환자, 그리고 홍삼이 이렇게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혈당약을 드시는 환자들, 이런 분들은,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체질적으로 열이 많아서 더위를 많이 타든 땀을 많이 흘리든 이런 체질적인 열체질들은 맞지 않고요. 또 마찬가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도움보다는 해가 될 수 있으니까 꼭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셔서 상의 후에 홍삼을 복용하시는 게 그나마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상 건강한의사 황태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